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느끼는 요즘 성공한 사람들은 재미와 의미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롱런한다. 아메이도 시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 몇 년 전이에요? 아메이가 처음 들어왔을 때 35년 전에 시스템 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보시고 나도 유동성 있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 사업을 본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쉬면 넘겨주시면 돼요. 네, 사업은 운이나 자본이 아니고, 운이나 자본으로 됐던 건 우리가 하는 사업과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사업 방식과 사고 방식, 생각하는 방법, 그리고 역량에 달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고 방식과 부자의 사고 방식이 너무너무 다르고, 고정형 마인드셋과 성장형 마인드셋이 너무 다르잖아요. 내 생각 방식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결과를 쌓는 일을 했는지, 결과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 위에 스킬과 지식은 굉장히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에 해당이 되겠지만 밑에 아주 많은 부분, 90%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서서 얘기했던 자세일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자세 부분이 능력과 가치관과 자아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삶에 대한 중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했고 쉽게 떠나요. 그렇게 살면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저는 제 입장에서는 20대, 30대 같으면 쉽게 해보고 떠나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엄청난 삶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겠죠.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번이 실행력과 회복 탄력성이다. 빠르게 실행한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아요. 검토를 하되 빨리 하고 빨리 실행해보고 수정을 빨리 한다라는 부분이고 80% 그렇다고 아무거나 쉽게 달려들지 않죠. 감이라는 게 있는데 80%의 확신만 있어도 빠르게 결정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촉이 되게 맑아요. 흐리지 않아요. 그래서 될 건지 안 될 건지 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그런 촉이 바르게 서 있으려면 내가 조금 아는 게 많아야 되겠죠? 기초 지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기보다는 타이밍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사업은 주도적인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해주는 판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작게라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저 빨간색 한 거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복 없는 꾸준함이 필요하다. 감정 때문에 뭘 못해요.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게을러졌어. 너무 싫어. 귀찮아. 이런 모든 게 내 감정 때문에 일과 본질과 상관없이 엉뚱한 길을 가는 일이 어디든지 있다. 이 사업이건 큰 사업이건 다 있거든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과 내 사업과 연결짓지 않는다. 루틴으로 유지하고 성과가 나지 않는 구간 자체를 그냥 뚜벅뚜벅뚜벅 지나간다.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간다. 여기서 핵심 또 기복 없는 꾸준함의 핵심은 루틴이죠. 성공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 결정했으면 그냥 한다. 아침에 할 거 다 해놓고 저는 낮에 놀거든요. 노는 게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놀면 아무 일도 안 생겨. 할 건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노는 게 쌓이는 일이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문제 해결 및 시장 중심적인 사고가 있다. 내 생각에 출발이나 마인드 끝은 상대방에 있어야 돼요.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진짜 필요해? 이 사람이 이걸 쓰는 게 좋겠어? 진짜 필요해? 그 부분에서는 아메이 제품만큼 상대방에게 유리한 게 없어요. 저도 그래서 20년 넘게 쓰는 거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권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당당한 일이죠. 고객이 만족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간다. 내가 이걸 팔아야 하니까 얘기하는 거면 나는 쭈뼛쭈뼛하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내가 엄청난 짐을 지고 상대방을 만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는 얼굴과 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기운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고,
팔렸다 해도 다시 돌아올 확률도 있고 그 다음이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진짜 상대방이 필요한 걸 내가 전달했을 때는 엄청나게 발전할 가능성이 뒤에 있다. 그게 수세미 하나라도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고집하지 않고 유연 있게 시장에 대응한다.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게 뭐지?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중심적 사고는 기꺼이 변화하겠다는 마인드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숫자 감각과 리소스 관리. 숫자 감각이 없으면 사업 못 해요.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 돈 개념이 없어. 저 지금 우리 팀에서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돈 개념이 없다. 저도 되게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내가 주부에서 사업이라는 걸 하는 그 과도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는 생활 필수품, 뭐죠? 내가 매일매일 쓰는 생필품을 쓰는 게 사업이 되는 이 과정에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반드시 변화를 해줘야 된다. 내가 투입하는 거, 나오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굉장히 헷갈리는 일이 많아지는 거죠. 나는 이만큼 샀는데 왜 들어오는 게 없지? 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가 필요하다. 초기 사업자일 때 반드시 스폰서 업라인은 그것부터 알려주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돈이 어디에서 나오고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꿰뚫고 있어야 한다. 돈이 쌓이고 내가 10,000원을 남겼어도 진짜 자산을 만들었는지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우선순위는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건지, 나는 에너지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에너지의 가장 중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저는 진짜 에너지 관리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의 에너지 관리를 해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의 그런 당겨오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에너지가 달라지면 상대방의 그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먼저는 나를 바꾸는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레버리지 활용한다. 레버리지는 처음에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다. 스폰서 업라인, 그리고 이 아메이 시스템을 100% 활용하는 게 정말 똑똑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큰 사업하는 사람도 나 혼자 하겠다고 덤비지 않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활용하느냐가 성공의 포인트죠. 내 힘으로 하지 않는 걸 처음부터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도 처음부터 너 혼자 하면 안 돼라고 말하고 있죠. 스폰서와 함께해서 배워서 하는 거다. 거기에서 또 빠르게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그걸 활용을 못하면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설득력. 이 사업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다. 아메이 사업은 PB가 남는 사업이 아니죠. PB는 곧 사라져요. 다음 달 1일이면 0이 될 거고, 그건 그 달 캐시백으로 끝날 건데, 그럼 계속 들어오는 돈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지? 사람이에요. 내 그룹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서사로 전달해서 팬덤을 만드는 과정이다. 내 스토리가 상대방에게 뭔가 큰 찐 감동을 주기에는 너무 약하죠. 아직은 뭔가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 과정 중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모든 성공자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한두 개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는 스토리가 있다면 내가 이랬는데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 이걸 쌓아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정말 계속 클레임만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욕심이 많았다는 거야, 내가. 그거는 상대방이 느끼죠? 이 사업은 욕심으로 하면 드러나요. 욕심은 내 능력은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건 욕심이에요. 능력을 키우고자 애쓴다면 그건 저절로 한이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답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변하겠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사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이죠. 그건 안 됩니다. 공감 능력은 고객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한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갔잖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일이다라고 했으면 그걸 지나가서 그 사람의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죠. 내가 너무 많이 알아서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는, 어, 코드가 안 맞아요.
원하는 걸 얻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코드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 그렇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마인드라고 하는 거는 아메이는 영업인가요,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삶은 영업이기 때문에 거절을 들어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치를 제안한다. 핵심은 내가 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될 거야라는 네, 깊은 뜻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메타인지.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르는 부분은 빠르게 학습을 해야 된다. 아메이 사업을 빠르게 성공하는, 성장하는 사람은 초기 3개월, 아니면 나는 좀 너무 느릴 수 있잖아요. 책 읽는 것도, 한 줄 읽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는 파트너도 있었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내가 배울 것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모르면서 성공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공을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명확하게 내가 알고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이 사업에서는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운 걸 오늘 전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전혀. 하지만 사업을 통틀어서 봤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내가 얼마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그걸 기꺼이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메타인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한 사람도 안 만났는데 나는 내년에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저는 그거를 갭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요번 달에 10명 사업 설명 안 했어. 비즈니스에 대한 컨택을 하지 않고 파트너가 생기길 바래. 이런 오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이런 좋은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쓰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뭘 모르는지, 이 사업에 대해,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플랜에 대해서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제대로 잘 알게 하는 게 내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올리는 데 최고의 급선무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책 강의 네트워크를 통한 공부가 필요하다. 옛날의 공부는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 공부지만 아메이 공부는 바로 나의 피와 살이 되는 공부기 때문에 재미있을 거예요. 네, 6번 들어가겠습니다. 지적 겸손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한 번 배운 기술로 평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옛날에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좋은 게 뭐예요? 리셋이 가능해요. 매일매일 리셋. 오늘부터 다시가 항상 성립하는 게 지금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계 질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부터 한 페이지씩 읽겠어 하면 1년 뒤에 365페이지가 내 거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쌓아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개념을 갖는 거,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죠. 저는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고, 배운 것을 잊어라.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지식이 유효기간이 이미 끝났다.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에서 남겨야 할 지식이 있고 버려야 할 지식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거를 빨리 파악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 겸손을 해야 된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즐기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 질문하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다. 항상 질문과 함께 배워나가는 거. 오늘도 정말 저는 아침부터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쌓아가면 하루 종일 열심히 살 필요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인생은 열심히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누리려면 뭔가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중에 20%, 아까 확률 20% 집중해야 될 걸 해놓고 놀자는 거죠. 저는 그 개념입니다. 7번 볼게요. 디지털 미니멀리즘과 깊은 몰입. 정보 과잉 시대. 너무 많은 걸 우리는 핸드폰 안에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무엇을 안 할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 이퀄 집중력이거든요. 집중력을 뺏겨서 내가 본 게 내 거가 아닌 거죠. 내가 본 게, 내가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상태를 계속 가면 뇌가 망가진다라는 부분이죠. 명확히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싶은 걸 집중해서
그 알아가는 과정이 이 뇌가 되게 클리어, 내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드는지 그런 것도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의력 자본가, 정보에 휩쓸리는 소비자가 아니고 정보를 생산하는 창조자가 되기 위해서 고립된 시간을 확보해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일어나자마자 앉아 있어요. 그냥 멍 때리고. 멍 때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요즘은 굉장히 능력자거든요. 뭔가를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봐야 돼를 하기 전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5분 앉아 있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멍 때리기. 근데 그 부분이,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감정이 하이 한가. 나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런 얘기가 잘 통하나 모르겠는데, 연결돼 있는지, 나는 열려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시간이 아침에 필요합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던 운동을 하든, 운동할 때 저는 요즘에 이어폰 안 꽂아요. 아무 음원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집중력을 좀 더 키우는 게 요즘에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환경 설계가 필요하다. 의지력에 의존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루틴을 고정해서 집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나 자신한테 집중하는 거. 내가 뭘 원하지? 내가 아메이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그거는 스폰서가 정해주지 않아요. 정해주면 안 돼요. 스폰서의 뜻대로 내가 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스폰서님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8번 마지막입니다. 8번 신체 지능은 전체가 빨갛죠. 빨갛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뇌와 몸은 하나라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사업 전략으로 삼습니다. 생체 리듬 관리.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살아요. 건강하지 못해서 못 살아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건강하지 못하면 못 살잖아요. 그게 건강하면 돈은 따라올 수 있는 우리는 구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거는 생체 리듬 관리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식단, 수면, 호흡법을 통해서 내 기능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거. 그런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굴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뭔가가 얻어지는 에너지가 있어 라고 생각이 들면 좋겠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된다가 가장 중요하겠죠. 직관의 활용은 신체가 보내는 미세 신호, 스트레스 직감을 의사결정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 촉이 맑게 세워져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체 지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에서도 운동이 깊숙이 들어온 거는 분명한 코드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뉴트리션이 가장 극적으로 효과를 내는 방법은 움직임과 함께 할 때.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인간은 움직이기 위해서 뇌가 발전했다라는 부분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인간은 인간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잘 움직이는 신체 기능이 높은 사람이 가장 나중엔 부러운 사람이 될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루에 10분, 20분,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운, 내가 행복한, 스트레스 받는 운동 말고 내가 원하는 운동 하나 선택해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장은요. 아메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리치 디보스는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건 이 삶의 방식을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이 삶 자체를 누리면서 살게끔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주셨잖아요. 그 사업을 제대로 성과를 내면서 해야 되는 건 우리 모두의 굉장히 큰 의무이면서 책임감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스피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